1차함수 fx와 2창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gx에 대해서 두 함수 h1x와 h2x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h1x는 fx에다가 gx를 더한 놈으로 정의를 했고요. h2x는 fx에서 gx를 뺀 놈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h1x와 h2x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알아내 보도록 하죠. 자, 요놈은 1차함수에다가 2차함수를 더한 거니까 그 결과는 여전히 2차함수가 됩니다. 그렇겠죠? 게다가 요게 이제 1차함수니까 요 gx를 더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gx의 2차항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치? 따라서 이 h1x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은 x의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표현되는 2차함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2차함수, 1차함수인데 요거 두 개를 뺐죠. 그래 봤자 전체가 2차함수가 될 거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렇겠지? 그 다음에 이 gx라는 2차항은요. fx가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h2x는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함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은 함수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로 나가는 요러한 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h1x, h2x가 요 가나다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함수 y는 h1x의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 자, h1x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라는 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때 여기 딱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란 뜻이죠. 그 얘기는 자, y는 h1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h1x 이퀄 0을 생각해 본다면 얘는 중근을 가져야만 됩니다. 왜?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따라서 요 교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는 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x는 이퀄 m에서 요 그래프와 x축이 만난다고 한다면 이 h1x라는 요 놈의 함수식은 x-m의 제곱이 돼야 돼요. 이퀄 0이라는 요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야만 x는 m에서 접하는 그래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h1x의 함수식은요. x-m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조건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나조건을 보시면 이 y는 h1x와 y는 h2x의 그래프는 오직 한 점 1,9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h1x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고요. h2x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얘네들이 딱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둘이 접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교점의 좌표가 1,9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h1과 h2를 서로 같다고 해서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이 오로지 x는 1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h1과 h2가 같다고 놓는다라는 것은 결국 fx 플러스 gx가 누구랑 똑같다? fx 마이너스 gx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fx는 양쪽에서 없어지니까 결국 2배의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뭐 양변을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gx는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방정식이 오로지 하나의, 그러니까 x는 이퀄 1이라는 근을 딱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gx라는 놈이 x는 이퀄 1이라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gx의 함수식도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얘는 x-1의 제곱이 되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최고창, 2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요. 이 gx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x는 이퀄 1이라는 근만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1의 제곱이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교점에서 주어진 좌표에서 이 X좌표가 1이라는 정보를 이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Y좌표가 9라는 요 정보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1,9라는 점은 H1과 H2라는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H1의 1과 H2의 1이 모두 다 9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H1X는 아까 X-M의 제곱꼴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1-M의 제곱이죠. 요놈이 이제 H의 1입니다. H1의 1입니다. 이놈이 이퀄 9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얘는 1-M이라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걸 의미하고요. 따라서 M이라는 놈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또는 M이라는 놈은 4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이 H1X라는 놈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H1X가 X-4의 제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H1X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면요. 이 H1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이겠죠? 그래서 요놈이 Y는 H1X 이렇게 되는 건데 요놈과 Y는 H2X가 1,9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1이 1이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니까 여기쯤 이렇게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질진 잘 모르겠지만 이 H2X의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게 잘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H2X가 됩니다. 됐지? 그 다음 만약에 H1X가 X-4의 제곱이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요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x는 이퀄 4가 되는 거고요. 요놈이 y는 h1x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놈과 y는 h2x의 그래프가 오직 1,9에서 딱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4라면 1,9는 여기 어디쯤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H2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놈이 이제 Y는 H2X입니다. 자,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이 가능성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이 맞는지를 다조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H1X가 H1의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즉, X는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모든 함수값들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얘기는 Y는 H1X의 최소값이 결국 H1알파다라는 거고요. 아,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H1X의 최소값이 X가 4일 때니까 결국 알파가 4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H2X가 H2의 베타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즉 베타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모든 함수값들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함수 y는 H2X가 X는 베타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때가 이제 요 점의 X좌표, 최대가 되는 점의 X좌표가 베타. 즉, 이놈은 이 대칭축, 여기가 바로 X는 이퀄 베타가 된다라는 걸 뜻하고요. 이 경우에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는 이퀄 베타가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최대가 되는 점의 X좌표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대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는 알파가 마이너스인데 베타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경우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경우가 우리가 찾는 경우구나 라는 걸 다조건에서부터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낸 건 뭐냐 하면 H1X가 X-4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H1의 X가 X-4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알파는 이퀄 4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쵸? 그런데 베타는 얘보다 작은 것만 알지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요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F의 베타에다가 G의 알파를 구해야 된대요. 그죠? 근데 G라는 놈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G라는 놈은 여기 X-1의 제곱이니까 G의 알파라는 놈은 G의 4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4-1의 제곱해서 9가 되는 걸 쉽게 구해냅니다. 그럼 F가 문제인데, 자, 이 H1X라는 놈이 fx 플러스 뭐였어요? gx. 근데 gx가 x-1의 제곱이거든요. 이놈이 x 빼기 4의 제곱이 돼야 됩니다. 이놈은 항등식이 돼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fx라는 놈은 뭐가 되냐 하면 x-4의 제곱에서 x-1의 제곱을 뺀 놈입니다. 됐죠? 게다가 이 베타라는 놈은 H2의 대칭축이에요. 그죠? 따라서 H2의 x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fx 그 다음 빼기 gx 요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fx가 요 놈입니다. 그죠? 이거 아예 구해볼까요? 요거 x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2 했으니까 마이너스 6x가 되고 플러스 16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5 됩니다. 그죠? 따라서 요 놈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빼기 x-1의 제곱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우리는 대칭축만 알아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할 거 없고요.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H2X의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베타라는 놈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F의 베타라는 놈은 F의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5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12 더하기 15니까 27 이렇게 되네요. 됐죠? 따라서 F의 베타 곱하기 G의 알파라는 놈은 F의 베타는 27인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G의 알파는 9인 거 알아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97에 63, 9에 18 그래서 243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